넌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환자 편만 들면서 살지?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은빛 드레스를 입은 유경이 와인병을 움켜쥐고 일어섰죠.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지수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입술이 경멸로 일그러졌습니다. 15년 만에 동창회였어요. 샹들리에 빛을 받아 반짝이는 크리스털 잔, 2천만 원짜리 샤토 마고, 와인, 그리고 두 여자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긴장감. 유경의 손가락에서 5캐럿 다이아몬드가 번쩍였죠. 지수가 고개를 들어 유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의사니까 그게 내일이야. 그 담담한 한마디가 방아쇠였어요. 유경의 눈빛이 불타올랐고 그녀가 와인병을 기울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지수의 하얀 블라우스 위로 쏟아져 내렸죠. 차가운 액체가 얼굴까지 튀었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유경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좀 내 주제를 알겠니? 월급쟁이 의사 주제에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 와인이 지수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액체가 하얀 블라우스를 적시며 번져갔죠. 레스토랑 직원들이 놀라 다가오려 했지만 유경이 손짓으로 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백화점 천장 붕괴, 대형 사상자 발생. 모든 의료진 즉시 출동.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와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의사의 것으로 변해 있었죠. 가야 할 사람들이 다쳤대. 유경이 코웃음 쳤어요. 또 도망가는구나. 비겁한 년.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서라고 합니다. 32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날 백화점에 있었고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 의사가 어떻게 정의를 지켰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말이죠. 제가 한지수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건 12년 전이었습니다. 20살 대학 신입생이던 저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리가 으스러져 있었고 의사들은 절단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당시 레지던트였던 지수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밤새 제 다리를 살리려 수술실을 지켰어요. 새벽 4시 수술이 끝나고 지수 선생님이 제게 말했죠. 다리는 살렸어요. 하지만 재활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희망을 준 건 지수 선생님이 처음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지수 선생님은 의대 시절부터 특별했다고요.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한 수재였지만 부잣집 애들 사이에서 늘 외톨이였대요. 유경이 이끄는 무리가 특히 심했죠. 그들은 지수를 흙수저라 부르며 무시했어요. 명품 가방, 외제차 키를 자랑하며 지수를 따돌렸죠. 하지만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1등은 늘 지수였습니다. 임상 실습에서도 교수님들은 지수만 칭찬했어요. 환자들도 지수를 더 신뢰했고요. 유경은 그게 죽도록 싫었던 거예요.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실력을 지수가 가졌으니까요. 의대 졸업 후에도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유경은 아버지 병원으로 들어가 편하게 일했지만 지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죠. 유경의 남편은 제약회사 사장 아들이었고 그 인맥으로 병원 VIP 라운지를 장악했어요. 반면 지수는 여전히 월급쟁이 의사였죠.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묘합니다. 그날 동창회에서 와인을 뒤집어 쓰고 나온 지수가 향한 곳이 바로 유경의 아이가 있던 사고 현장이었으니까요. 백화점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철근이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사이렌 소리가 뒤섞였죠. 그 한가운데서 지수 선생님을 봤습니다. 와인에 젖은 블라우스, 붉은 와인이 묻은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들것에 실려온 아이를 봤습니다. 유경의 아들이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지수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백화점 중앙 오른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무너진 천장 조각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철근이 뱀처럼 늘어져 있었죠. 먼지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신음소리와 울부짖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한지수는 와인에 젖은 블라우스를 걷어붙이며 현장을 스캔했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그녀의 눈은 이미 환자들의 상태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트리아지, 재난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에 따라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스템이죠. 빨간색 태그는 즉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노란색은 대기 가능한 환자, 초록색은 경상, 검은색은.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들것에 실려온 10살 남짓한 아이. 지수의 동공이 순간 확대됐습니다. 유경의 아들 준서였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호흡도 안정적이었고요. 뒤이어 유경이 뛰어들었습니다. 명품 드레스가 찢어져 있었고 하이힐 한 짝이 없었죠. 그녀가 지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우리 준서 먼저 봐줘. 내가 싫어하는 건 나잖아. 애는 죄가 없잖아. 지수는 준서의 상태를 신속히 체크했습니다. 두피 열상, 경미한 뇌진탕 의심.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그녀는 노란색 태그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들것이 들어왔어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복부에서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고 안색이 창백했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육안으로도 보였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한 상태였어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빨간색 태그를 노인에게 붙였습니다. 2분 먼저 수술실로. 복부 대동맥 파열 의심. 유경이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우리 애가 먼저 다쳤다고. 그 노인네보다 우리 준서가 더 중요하다고.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의학적 판단입니다. 준서는 안정적이지만 이 어르신은 10분 내 수술하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들었고 또 누군가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아이를 버리고 노인을 택한 의사라는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유경이 지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복수하려고? 와인 맞은 것 때문에? 지수는 유경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게 지시했죠. 7번 베드 어르신 즉시 수술실로 이송. 수혈용 O형 혈액 준비하고 외과 대기시켜주세요. 노인이 실려가는 동안 준서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나 괜찮아. 아프지 않아. 하지만 유경의 눈엔 분노만 가득했죠.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들 봤죠? 저 여자가 어린아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이게 의사가 할 짓입니까?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지수를 향했고 그녀의 와인 얼룩진 블라우스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죠. 왜 아이보다 노인을 우선시했습니까? 지수는 대답 대신 다음 환자에게로 향했습니다. 30대 여성, 다리 골절, 노란색 태그, 20살 청년, 기흉의심, 빨간색 태그.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조명 아래 반짝였죠. 3시간 후 응급 처치가 일단락됐습니다. 지수가 잠시 숨을 돌리려 복도로 나왔을 때 유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엔 이미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동창 아이 외면한 냉혈 여의사. 유경이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한지수. 내가 나한테 한 짓 다 갚아줄 거야.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유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로 향하면서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지수는 태그를 굳게 눌렀습니다. 새벽 6시 한지수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병원 홍보팀, 의무과장, 심지어 병원장까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죠. 일단 언론 대응은 자제하고 병원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요. 하지만 인터넷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이 버린 여의사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유경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현장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영상 속 지수는 와인에 젖은 블라우스를 입고 차갑게 준서를 외면하는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는 이미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생명의 가치를 가르는 의사 OUT, 아이의 생명도 소중하다. 피켓이 흔들렸고 방송사 중계차가 줄지어 서 있었죠. 지수가 병원 뒷문으로 들어서자 간호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누군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응급실 수간호사 김 선생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선생님, 잠시 들어가서 쉬세요. 오늘은 다른 선생님이 대신 보기로 했어요. 사실상의 근무 정지였습니다. 오후 2시 KBS 뉴스 특보가 나갔어요. 유경이 검은 상복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죠. 한지수 그 사람은 의대 때부터 저희를 차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특별 대우한다면서 저희 같은 사람은 늘 무시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준서가 저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일부러 외면한 거예요. 그녀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개인적 감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경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의대 실습 때도 그랬어요. 제가 담당한 환자를 빼앗아 가서는 제가 실수했다고 교수님께 일러 바쳤죠. 그때도 전 아무 말 못했어요. 그 사람이 수석이니까 교수님들이 다 편들어줬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유경이 환자 차트를 잘못 작성해 약물 사고가 날 뻔했고 지수가 발견에 막은 일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휴대폰엔 욕설 문자가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으라는 협박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응급실 수간호사 김 선생이었어요. 그녀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죠. 선생님, 저는 알아요. 그 노인분 수술 안 했으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거.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김수간호사가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그리고 사실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백화점 붕괴 사고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안전 점검은 분명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안전 점검이요? 네, 한 달 전에 점검했대요. 그런데 천장이 그렇게 무너질 리 없죠. 뭔가 이상해요. 바로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한지수 선생님이시죠? 저는 국토부 안전조사관입니다. 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해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유경 남편 병원 지하 주차장. 새벽 3시. 혼자 오시오. 김수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결연함이 깃들었죠.
김 선생님, 혹시 백화점 공사를 어느 업체가 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 맞다. 유경 씨 남편 병원이랑 연계된 건설사라고 들었어요. 병원 증축 공사도 같이 한다고. 지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뉴스가 터졌어요. 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규격 미달 자재가 발견됐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뉴스는 금세 묻혔습니다. 대신 냉혈 여의사 이야기만 계속 화제가 됐죠. 병원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한지수 징계 건이었어요. 대회의실에 들어서는 지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죠. 이사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선생, 병원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네. 자네 의료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여론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선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병원에 피해를 줬잖나. 일단 휴직하는 게 어떤가?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죠. 저희는 백화점 붕괴 사고 수사팀입니다. 이 병원 관계자 중 일부를 참고인 조사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일이죠? 그러나 지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의 뿌리를. 검찰 수사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백화점 천장 공사 하청업체 대표가 이 병원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유경 씨 남편 박상준 부원장 맞으시죠?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사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다른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죠. 박상준 부원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계속 말했어요. 천장 철골 구조물이 규격의 절반 두께였습니다. 안전검사 서류는 위조됐고요. 더 흥미로운 건 절감된 공사비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십니까? 지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새벽 3시 지수는 그 문자가 지시한 장소에 갔었습니다. 유경 남편 병원 지하 주차장.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죠. 백화점 공사 현장 감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습니다. 12명이 다치고 2명이 죽을 뻔했잖아요.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위조된 서류, 빼돌린 돈의 흐름,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죠? 지수가 물었습니다. 교육청 장학사 최 과장이 연루됐어요. 유경 씨 사촌이죠. 백화점 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부실 공사를 덮었고요. 지수는 USB를 받아들었어요.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 당신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요. 그 사고 현장에서 돈이나 권력 보지 않고 생명만 봤잖아요. 그 노인분 살아나셨다면서요? 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분이 제 아버지거든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현장 감독은 계속 말했죠. 아버지가 깨어나서 말씀하셨어요. 한 여의사가 날 살렸다고, 아이를 두고도 날 먼저 수술실로 보냈다고. 그게 누군지 찾아봤더니 당신이더군요. 언론에선 악마처럼 그리고 있지만 그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박상준이 공사비 30%를 빼돌렸고 그 돈이 유령회사를 거쳐 유경명의 계좌로 들어간 기록. 교육청 최 과장이 백화점 문화센터 지원 사업을 빌미로 뇌물을 받은 녹취록. 심지어 안전검사관에게 준 돈봉투 CCTV 영상까지. 지수는 이 자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직접 나서면 개인적 복수로 보일 것 같았죠.
그래서 그녀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신뢰할 만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찾았어요. 10년 전 의료 비리를 파헤친 정 기자였죠. 지수는 익명으로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후 보도해달라고. 일주일 후 아침 뉴스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백화점 붕괴, 알고 보니 조직적 비리. 병원 마이너스 교육청 마이너스 건설사 유착 정황. 유경 남편 박상준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왔어요. 이어서 교육청 최 과장의 뇌물수수 장면이 공개됐죠.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안전을 담보로 돈을 챙겼다는 점입니다. 병원 이사회실로 돌아온 현재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경 씨가 남편 병원 약품 구매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사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우리 병원과 무관한 개인 비리입니다. 검사가 차갑게 웃었죠. 그럴까요? 병원 약재부에서 특정 제약회사 약만 대량 구매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제약회사가 박상준 부원장 친구 것이고요. 바로 그때 유경이 회의실로 뛰어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한지수가 꾸민 일이에요. 그년이 우리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죠.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유경 씨도 같이 가셔야겠네요. 유경이 지수를 노려봤어요. 그녀의 눈엔 증오와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너, 내가 한 짓이구나. 지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생명을 살렸을 뿐이죠. 그리고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에요.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번엔 다른 질문을 던졌죠. 한지수 선생님, 그 노인분을 살린 건 정말 대단한 판단이었습니다. 트리아지 원칙을 정확히 지키셨네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유경 씨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지수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준서는 경미한 부상이어서 일반 처치 후 퇴원했어요. 만약 제가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준서를 먼저 봤다면 그 어르신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의사는 가장 위급한 생명부터 살려야 해요. 검찰 차량에 유경과 박상준이 태워졌어요. 교육청 최 과장도 연행됐죠. 언론은 이제 완전히 다른 논조로 사건을 다뤘습니다. 냉혹한 판단이 아닌 냉철한 판단. 한지수 생명 윤리를 지킨 의사.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지수에게 간호사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응급실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가운을 입었죠. 김수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그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70대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그가 지수의 손을 잡았죠.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 USB를 전달했다면서요? 그 녀석 용기를 냈구만.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드님이 말씀하셨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썼다고 선생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신문 일면에 유경 남편 병원의 이름이 떴습니다.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유경과 박상준, 그리고 교육청 최 과장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변호사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고인들은 단순 행정 착오였을 뿐입니다. 의도적인 비리가 아니었으며 백화점 붕괴와 직접적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죠. 유경은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저희 아이까지 다쳤는데 우리가 왜 일부러 그런 일을 하겠어요?
박상준도 가세했죠. 이건 정치적 음모입니다. 우리 병원이 성장하니까 시기하는 세력이 있어요. 언론은 다시 혼란에 빠졌어요. 일부는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정말 조작된 것은 아닐까? 바로 그날 오후 응급실에 또 다른 비극이 실려왔습니다. 30살 여성이었어요. 백화점 붕괴 사고 때 척추를 다쳐 수술받았던 환자였죠. 그런데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켜 쓰러진 겁니다. 지수가 달려가 확인하니 폐색 전증이었어요. 환자의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됐어요? 수술은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지수가 차트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수술 후 처방된 항응고제가 일반 용량의 절반이었던 겁니다. 처방전을 확인하니 박상준 부원장의 사인이 있었죠. 김수 간호사가 속삭였어요. 그 약 박 부원장이 밀어붙인 제약회사 제품이에요. 효능이 떨어진다고 소문났는데 지수는 즉시 응급 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정맥 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고 에크모까지 준비했죠. 6시간의 사투 끝에 환자는 겨우 안정을 찾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화점 붕괴 사고 환자 중 박상준이 처방한 약을 먹은 환자 12명이 모두 부작용을 겪었던 거예요. 경미한 증상이어서 넘어갔지만 이 여성처럼 심각한 상태가 될 뻔한 사람이 더 있었죠. 지수는 이 사실을 병원윤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적지근했어요. 이미 검찰 조사 중인 사람의 처방이니 법적 판단을 기다리자는 거였죠. 그날 밤 지수는 다시 그 탐사보도 기자를 만났어요. 이번엔 직접 나섰습니다. 기자님,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에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번 겁니다. 그녀는 증거 자료를 건넸죠. 약물 부작용 보고서, 처방전 사본, 그리고 환자 진술서까지. 기자가 자료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이게 사실이면 살인 미수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네요. 다음 날 특종이 터졌습니다. 박상준 부원장, 리베이트 받은 약물로 환자 생명 위협. 또 다른 피해자 속출. 이번엔 유경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녀가 약재부에서 그 약물 구매를 승인한 결제 서류가 공개됐거든요. 더욱이 리베이트의 일부가 그녀의 명품 가방과 보석 구매에 쓰인 증거까지 나왔죠. 병원 응급실. 폐색 전증에서 회복 중인 여성 환자가 지수를 불렀어요. 선생님,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지수가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제대로 된 약을 쓰고 있어요. 꼭 낫게 해드릴게요. 환자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그 나쁜 사람들 처벌받겠죠?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가지고 놀다니.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경과 박상준이 다시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이 보였죠. 이번엔 보석도 불어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응급실로 새로운 환자가 실려왔어요. 교통사고였죠. 지수는 다시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녀에겐 아직 살려야 할 생명이 있었으니까요. 김수 간호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선생님, 이번 수술도 성공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생명을 살리는 진짜 의사니까요. 지수의 손이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메스가 환자의 복부를 가르자 출혈 부위가 드러났어요. 그녀는 신속하게 혈관을 봉합하기 시작했죠. 수술실 밖에선 환자 가족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피곤하지만 안도한 표정으로 나왔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텐데 다행히 제 시간에 오셨어요. 가족들이 무릎 꿇고 감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지수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실 거예요. 복도를 걸어가는 지수의 뒷모습을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백화점 붕괴 사고 때 살아난 그 노인이었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의사가 진짜 영웅이야. 누가 뭐래도. 지수의 메스가 환자의 가슴을 가르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장. 수백 명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한지수가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를 당겼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생중계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한지수 선생, 그날 현장에서 왜 아이보다 노인을 먼저 선택했습니까? 지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죠. 트리아지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봅니다. 나이, 성별, 신분, 재산.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의학적 긴급도만 판단합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그날의 의료 기록이 떴죠. 준서군은 두피 열상과 경미한 뇌진탕이었습니다. 반면 그 어르신은 복부 대동맥 파열로 10분 내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상태였어요. 제가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더 위중한 생명을 먼저 살린 겁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하지만 일반 국민 정서상 어린아이를 우선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수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재벌 회장 손자가 아니라 노숙자의 아이였어도 언론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오히려 70대 어르신을 살린 걸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공청회장이 술렁였어요. 지수는 계속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차별은 곧 죽음입니다. 제가 감정이나 여론에 휘둘렸다면 한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일어섰어요. 저는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던 박민서입니다. 제가 다 봤어요. 한 선생님은 정말로 공정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오직 위급한 순서대로 치료했어요. 이어서 또 다른 목격자들이 나섰죠. 그들 모두 지수의 냉철한 판단이 더 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증언했어요. 그 시각 법원에선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한 거예요. 유경과 박상준이 주고받은 비밀 계좌 내역, 불법 약물 거래, 정황,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전검사원을 매수한 녹취록까지. 녹취록엔 유경의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검사 대충 해요. 어차피 문제 없을 거야. 우리가 책임질 일 없게 서류만 잘 만들어놔요. 법정이 충격에 빠졌죠. 유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변호사조차 할 말을 잃었어요. 저녁 뉴스는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한지수 의사의 당당한 의료윤리 설명과 유경 일당의 추악한 범죄 증거였죠. 앵커가 논평했어요. 한 의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론의 비난을 감수했고 다른 이들은 돈을 위해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죄인일까요? 병원으로 돌아온 지수는 응급실에서 다시 환자를 맞았어요. 이번엔 10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팔이 부러진 상태였죠. 아이가 무서워하자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겁내지 마. 금방 나을 거야. 아이의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그 한지수 선생님이시죠? TV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지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저는 그저 의사일 뿐이에요. 그때 병원 로비의 대형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유경, 박상준 구속 결정. 교육청 최 과장도 구속. 백화점 붕괴 사고, 조직적 비리로 결론. 간호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김수 간호사가 말했죠.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네요.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해요. 그리고 유경의 아이도 피해자죠. 그녀는 준서를 떠올렸어요. 부모의 죄 때문에 상처받을 아이가 안타까웠죠. 다음 날 뜻밖의 방문자가 왔어요. 준서였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응급실로 들어선 아이는 지수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엄마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할아버지 살려주셔서. 지수는 무릎을 꿇고 준서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준서야, 너는 잘못이 없어. 그리고 넌 씩씩하고 좋은 아이야. 엄마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준서의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딸이 못난 짓을 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옳은 일을 하셨다는 건 저도 알아요. TV 화면엔 유경이 호송차에 타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한때 여왕벌이라 불리며 뽐내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죄인이 되어 있었죠. 카메라를 피하려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유경의 얼굴이 TV 화면 속에서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6달 후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한지수는 수술실에서 8시간째 씨름하고 있었어요. 환자는 11살 남자아이. 복잡한 심장 기형으로 수술이 까다로웠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환자가 유경 씨 아들 준서예요. 지수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엔 오직 집중만 있었죠. 심장의 기형 부위를 조심스럽게 봉합하고 혈관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수술실 밖에선 유경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 나온 그녀는 수척해져 있었죠. 명품은 사라지고 죄수복 위에 낡은 외투만 걸쳐져 있었어요. 준서 할머니가 옆에서 염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준서를 살려주세요. 유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지수, 내가 우리 애를 수술한다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됐는데. 10시간의 대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나왔을 때 유경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제발, 우리 준서는 살려줘. 그 애는 죄가 없어.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지수는 유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준서는 이제 정상적인 심장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유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열하며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교도관이 막았죠. 한지수, 유경이 울먹이며 외쳤어요.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질투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법과 피해자들이 결정할 일이죠.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 유경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의사야. 나는 의사도 아니었어. 그냥 돈과 권력의 노예였을 뿐이야. 회복실에서 준서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나 이제 아프지 않아요. 지수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준서야, 이제 축구도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건강한 심장을 갖게 됐거든. 준서가 지수를 올려다봤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요.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진짜 의사가 되렴. 유경이 교도소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지수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입이 미안해라는 모양을 그렸죠. 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지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김수 간호사가 다가왔죠. 선생님, 준서 수술 정말 대단하셨어요. 유경 씨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지수가 답했어요. 의사는 환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맹세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대한다. 김수 간호사가 물었죠. 후회 안 하세요? 유경 씨를 도운 거.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준서를 도운 거예요. 죄 없는 아이를. 그리고 유경도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1년 후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유경은 징역 5년, 박상준은 7년, 교육청 최 과장은 3년. 백화점 붕괴 피해자들에겐 거액의 배상금이 지급됐죠. 준서는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며 열심히 공부했고 의대 진학을 꿈꿨죠. 가끔 지수를 찾아와 공부한 것을 자랑했어요. 어느 날 준서가 지수에게 편지를 줬습니다. 선생님께, 엄마는 감옥에 있지만 편지를 보내요. 선생님께 미안하고 고맙다고 매일 쓰세요.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기다려주세요. 꼭 훌륭한 의사가 돼서 선생님께 보여드릴게요. 지수는 편지를 품에 안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죠. 병원 응급실. 또다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가운을 여미며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그곳엔 늘 그렇듯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유경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번졌습니다. 5년 후 이른 새벽, 한지수는 여전히 응급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40이 된 그녀는 응급의학과 과장이 되어 있었죠.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선 특별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건축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고 의료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내용이었죠. 그 법안의 이름은 한지수 준서법이었어요. 의료 현장에서 어떤 차별도 금지하고 의료 비리를 엄벌하는 내용이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 법은 한 의사의 용기와 한 아이의 희망에서 시작됐습니다. 비극이 개혁의 씨앗이 된 거죠.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26살 청년이 의사 가운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준서였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시작한 그는 당당한 의사가 되어 있었죠. 선생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부터 응급의학과 인턴으로 배정받았어요. 지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서야, 정말 해냈구나. 준서가 깊이 고개 숙였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의사의 길을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들이 대화하는 사이 한 여성이 조용히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유경이었어요. 5년 만에 출소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러나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어요. 유경이 지수 앞에 섰습니다. 한지수, 아니 한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어요. 출소하고 첫 번째로 찾아왔어요. 진짜 사과를 하고 싶어서. 지수가 차분히 답했죠. 유경 씨,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유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저지른 죄는 평생 짊어져야 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의료봉사 단체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의사 면허는 취소됐지만 행정일이라도 도우면서 진짜 의료가 뭔지 배우고 싶어요. 준서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해요. 저도 엄마를 용서했어요. 유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참회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때 응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대형 버스 사고, 다수 사상자 발생. 지수가 준서를 봤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준비됐지? 준서가 단호히 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들이 응급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유경이 지켜봤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저게 진짜 의사구나. 내가 놓쳤던 것, 내가 배신했던 것. 병원 로비에서 박민서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제 42살이 된 그녀는 의료시민감시단 대표가 되어 있었죠. 그녀가 유경을 알아봤습니다. 유경 씨, 출소하셨군요. 유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피해자분들께도 하나하나 찾아가 사죄할 거예요. 민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준서가 훌륭한 의사가 된 것도 봤고요.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응급실은 다시 긴박해졌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지수와 준서는 나란히 서서 들것을 기다렸죠. 첫 환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성, 복부 외상. 지수가 준서를 봤어요. 내가 먼저 체크해봐. 준서는 신속하게 환자 상태를 확인했어요. 비장 파열 의심, 빨간색 태그, 즉시 수술실. 지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잘했어. 계속하자. 밤은 길었습니다. 23명의 환자가 밀려들었고 지수와 준서 그리고 의료진은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트리아지는 완벽했고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았죠. 새벽 4시 마지막 환자까지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수와 준서는 복도에 나란히 앉았어요. 준서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의사가 된다는 게 뭔지. 생명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 그리고 공정해지는 거. 지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와인 자국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죠.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아. 매일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매일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 와. 하지만 기준은 변하지 않아. 오직 생명, 그것만 봐야 해. 준서가 결연히 답했어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침 햇살이 응급실을 비췄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빛이 마치 희망처럼 반짝였죠. 어제의 비극은 오늘의 교훈이 되었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정의가 될 것이었어요.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둘러봤죠.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준서까지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가온을 여미며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끝나지 않았다. 내 심판은 계속된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생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지수는 오늘도 내일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정의의 메스를 들고서